소중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드리고요. 그럼 잠 많이 깨워드릴게요. 제가 항상. 졸고 있으면 깨우는 게 제 할 일이죠, 뭐. 자, 그러면 이제 30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적 공부의 복구. 자, 지적 공부의 복구는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지적 공부의 복구는 요거 26회 때 몇 문제가 출제됐냐면 5점이 출제됐어요. 5점이. 자, 직접적으로 하나 출제되고 간접적으로 하나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적 공부 복구에서 직접적으로 출제된 게 복구 자료가 출제가 됐고 복구 자료가 아닌 것.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 출제됐어요. 봐봐요. 자, 요게 이제 간접적으로 2.5점짜리입니다. 자, 지적 공부 복구 시 지적 소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체 없이 복구한다. 어때요? X죠. 여기 승인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인과 관련돼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사유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까 전산 자료와 관련돼서 그게 이제 하나 있었지. 나머지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은 없습니다. 올해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지체 없이 복구한다. 어때요? X. 아까 시도지사 승인은 5개밖에 없었어요. 반지 축전 하나는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할 때 미리 시도지사 승인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2.5점짜리. 자, 복구 자료가 26개 때 2.5점짜리. 그래서 5점이 출제될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면요. 지적 공부 복구 자료가 출제된 이후에 다음 해는 꼭 요게 출제돼요. 뭐라고 써놨죠? 신규 등록의 첨부 서류가 긴 거 아닌 거 출제가 된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토지 이동 사유를 배울 때 첨부 서류를 아마 별표 3개를 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 경향을 함부로 해놓은 게 아니라 출제 경향을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확률 게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짓 맞아 떨어져요.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러면, 자, 지적 공부 복구는 그러면 26회 때 출제된 올해 몇 회예요? 28회. 그럼 독자적 문제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문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두 개지만 안 나올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잡아가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러면 거기 지문들을 해석해 보자고요. 자, 지적소관청은 줄 서놔봐요. 지적소관청 의회사. 자, 지적 공부의 일부 정보가 멸실훼손될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읽어봐요. 지체 없이 복구한다. 7일 이내에 복구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복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을 여한다, 여하지 않는다, 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런 걸 읽어놔야죠. 자,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책을 읽을 때 자기가 지적소관청은 그러면 지적 공부 복구를 지체 없이 복구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직권이잖아, 직권. 그러니까 직권 그러니까 통지. 그러면 지적 공부 복구는 무슨 사유가 발생한다?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 그걸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의 표시의 선언성으로서 표시 동그라미 쳐놔봐요. 표시는 권리의 사실. 여기에 26회 때 출제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감각적으로 익혀놓으면 돼요. 그러면 5개가 이제 사실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근데 거기에 3번을 행간편 다 아까나요. 3번. 3번이 뭐예요? 토지이동 정리 계리서 찾았어요? 예, 토지이동 정리 계리서지 소유자 정리 계리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제일 많이 정리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이동 정리 계리서를 소유자 정리 계리서로 장난을 치고 아니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도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한 군데밖에 안 나와. 어디에서 나오죠?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거기만 한 군데만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토지이용 계획확인서가 딴 데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한번 잡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딴 거 외울 필요 없이 요 토지이동 정리 계리서만 딱 확인을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확인해 두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출제된 게 요 지적공부 토지이동 정리 계리서를 지금까지 장난을 많이 쳐왔으니까 혹시 요 지문에 대해서 특히 3번에 대해서 한번 딱 잡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걸리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하겠죠. 법원의 확정 판결하고 부동산 등기부.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는 외울 필요가 없죠. 등기된 토지겠죠. 법원의 확정 판결은 미등기 토지겠죠. 미등기 토지는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하죠?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죠. 그때는 무슨 판결이다? 확정 판결이 되지. 뭐 이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거 정도 하나 숙지해 두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절차가 나오네. 복구 자료 조사 나오죠. 복구 자료 조사서 찾아서의 절차를 복구 자료 조사서 밑에다가 대장이라고 한번 써놔요. 청강이 듣는 사람은. 복구 자료 조사서 대장. 복구 자료도 밑에다가는 도면이라고 하나 써놔요. 도면.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문제 자체는.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형님들을 이제 떨어뜨리려면 이걸 이제 커러징을 시켜요. 봐봐요. 복구 자료 제조하면 복구 자료 조사서는 도면의 근거 자료가 되고 복구 자료는 대장의 근거가 된다. 어때? X.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익혀요. 요거는 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각적으로. 그래, 외우면 틀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면 복구 자료들은 도면의 근거 자료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자, 복구 청량과 관련돼서 거기 복구 자료 조사서 복구 자료도 복구 청량 옆에 복구 청량 있어요? 예, 그 옆에다 살을 좀 묻혀봐요. 그러면 자, 복구 청량과 관련돼서는 거기 옆에다 이렇게 두 개를 가지를 베껴서 자, 복구 청량은 원칙이라고 하나 적어놨고 원칙과 A가 있어요. 원칙은 청량한다. A적으로는 청량하지 않는다. 청량하지 않는다. 자, 영어 A적으로 청량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으로 허용 범위 이내, 허용 범위 이내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일단 지적 공부 복구는 원칙적으로 청량합니다. 그러면 A적으로 청량하지 않는 게 뭐 있어요? 허용 범위 이내.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기가 이제 하나 공부를 하실 때 착상을 하나 해놔야 돼. 그러면 이렇게 지문이 빠져나가겠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위에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밑에는 틀리죠. 왜 틀려요? 하여야 한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떨어뜨리려고 작정은 나온 거예요, 벌써부터. 근데 이렇게 나오려면 붙이려고 작정을 하고 나온 거고. 자, 이렇게 나오면 붙이려고 작정을 하고 나온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놨죠? 언제나. 눈에 띄죠? 그러니까 이거는 X가 돼. 근데 이렇게 나오면 5개 지문에 섞어서 나오면 뭐다? 눈에 안 띕니다. 여기는 뭐예요? 하여야 한다. 틀렸죠? 요거는 같은 지문이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지적 공부 복구 시 A적으로 청량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허용 범위 이내라는 거. 그렇게 연결을 딱 지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복구사항 개시 며칠이죠? 15일 한강 편찬하고요. 자, 그러면 자, 이 신청을 제기해서 이 지적소관청이 이 신청을 제기해서 지적 공부를 복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꼭 잡아줄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지문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지적 공부 복구란 천재지변 등으로 지적 공부의 복구 일부가 멸실훼손될 때 관련 자료로 복구해야 된다. 자, 지적소환청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지적공부 줄전화벌레 지적공부 가정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관계자료에 따라서 토지의 표시 행강편찬화벌레 지금 표시예요? 권리예요? 표시. 그러니까 앞에 지적공부가 나오는 거야. 지적공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네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 멸실훼손 당시의 등기부와 가장 부합되고 인정하는 관계자료에 따라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한다. 어때? X. 등기부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이 지문도 그거랑 그러면 매치를 시켜놔야 됩니다. 지적공부와 부동산 표시라는 걸 두 가지를 딱 매치시켜서 한번 착상을 하나 해 두셔야 되고요.
자, 3번은 이제 읽어봐도 되고요. 그럼 4번은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의 경우, 지적 정리는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필요 없는 경우가 이제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자, 그러면 5번에 복구 정리한 한결과 복구 절에 부합하지 않을 때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는 거기 동의를 얻어 행간편잖아요. 세상에서 동의를 얻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요거는 있다 없다를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두놓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6번 지문이에요. 6번 고전틱한 문제가 되죠. 6번은 6번과 관련돼서는 거기 밑에다가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세 군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6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뭐라고 써놨죠? 인터넷 홈페이지. 이게 세 군데가 나와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그럼 첫 번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두 번째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통지 간주에서 하나 나오고요. 세 번째는 성과고시에서 나옵니다. 근데 다 차이점이 나타나요. 자신 올해 재도전입니다. 작년에 도전했다 실패, 재작년에도 실패, 올해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자, 지적 공부 복구를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여기 자 복구 전이라고 써놓으세요. 복구 전. 여기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입니다. 및. 자, 인터넷 홈페이지. 자, 며칠 이상 거시하죠? 15일. 그래서 15일 이상 게시하죠. 15일 이상 게시. 자,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통지 간주는 자,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시군구의 요거는 공보입니다. 또는 자, 세 군데가 이제 잘 나올 수 있는 분들이에요. 나올 수 있는 날. 자, 여기 하나 더 추가해요. 기준점이라고 추가해요. 자, 지적 정량 기준점 성과고시. 지적 기준점 성과고시네.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교통 정리를 해놓고 그럼 자기가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제 출제원이 돼봐서 장난을 이제 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좀 해두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형광펜 준비해서 딱 여기에다 이제 딱 쳐놔요. 자, 여기 이제 뭐예요? 전. 후가 아니라 전. 이건 시도의 시군구에 시군구 공보의 게시판이에요. 게시판, 밑에 또는요. 밑.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묻던 거는 요 밑밖에,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며칠 이창이죠? 15일. 그래서 15일. 요거는 좀 더 살을 붙이면 이 신청과 관련돼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신청과 관련돼서는 게시기간 내라는 거, 네. 요 이유가 아니라 내라는 거. 이렇게 한번 잡아놔요. 그럼 지금 요 지문은 지금 몇 개 장난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 요걸 한 개 더 만들 수가 있다고. 자, 지적공부 복구 전 시군구 게시판에만 10월 이상 게시한다. 그때 X. 동시에 어디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그러니까 요 지문은 7개 지문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7개 지문이. 엄청나죠? 엄청나네.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형님을 붙이기 위한 떨어뜨리기 위한 관점이 나와요. 혹시 올해 출제를 했다. 형님들을 붙이자. 요거 며칠? 15일을 며칠로? 30일로. 간단하게. 자, 그럼 떨어뜨려보자. 시군구 공보 이러면 틀리죠? 시군구 뭐예요? 게시판. 그죠? 자, 그러면 형님들을 더 떨어뜨리자. 미술 또는으로 본지만 틀립니다. 형님들을 다 떨어뜨리자. 그럼 요거예요.
복구 후로 건진다고. 복구 후. 복구 전이 아니에요. 복구 후가 아니라 뭐예요? 복구 전이에요. 자,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 요거는 16회 기출지문이에요. 여기 봐봐요. 여기는 시군구의 시도예요. 시도, 군국, 시도로 건쳐서 16회 때 2.5점짜리야. 여기는 간보예요, 공보예요? 공보. 여기는 또는이에요, 미시에요? 또는. 여기는 며칠이에요? 없죠. 공고기한의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고기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간보예요, 공보예요? 공보. 그러면 이제 다 간보가 지적 삼각점은 간보였는데 다 통일화시켜버려서. 이거 봐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싹 한꺼번에 정리한 거니까 올해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돼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그러면 6번에 가서 그러면 자기가 어디가 키워드인지를 이제 잡아내야 돼요. 자, 지적소관청 복구 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 정량이 완료되어 지적 공부를 복구 그 읽어봐요. 하려는 때 그게 포인트야. 자, 우리 형님들은 완전 작사를 내요. 복구한 때 이런 게 아니라 하려는 때입니다. 하면 하려는 때를 한자로 건치면 뭘까요? 복구 전이야. 자, 그러면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를 시군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15일. 그러면 요 15일이 무슨 신청 기간이다? 이의신청. 게시 기간 이후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때 X. 이렇게 되는 거네. 자, 7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7번은 한번 봅시다. 지저분한 문장입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지 연매물은 복구되고 잘라봐요. 일단 대장은 복구됐다라는 거네. 자, 지적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착상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착상해 놓으세요. 도시개발 사업.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참 나쁜 놈이에요. 문제 내면 봐봐요. 자, 대장은 복구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도면은 복구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한번 싹 갈아엎어요. 도시개발. 토지 경계가 달라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달라질 수도 있고 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끝에 가봐요. 복구하지 아니한다. 어때? X. 뭐라고 써놨어요?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한다. 틀려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그 부분이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지적 공부 복구는 다 드렸어요. 이제 100% 다 드렸으니까 자기가 이제 요걸 이제 써먹지를 못해서 앙숙지를 못하고 문제 포인트를 못 잡아서 틀리는 거지 몰라서 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도 정리가 다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서 자기가 계속 시간 나눌 때마다 외우면 된다는 거 이제. 자, 자꾸 착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전이 후에 전. 여기 신경 써야 돼. 복구하려는 때, 한때가 아니라. 여기는 시군구, 게시판 및 15일. 무슨 신청? 이의신청. 네. 여기는 뭐예요? 시군구, 공고 또는 뭐다?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러면 올해 다시 도전. 이제 세 번째 도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작년에도 도전 실패, 재작년에도 도전 실패, 올해 도전 다시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딱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적 공부도 다 끝났네요. 자,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으면 이제 세 문제는 무조건 마셔야 돼. 이제 세 문제가 틀리면 안 돼요. 요 세 문제는 지금 다 이제 요약집이 정리가 되고 나름대로 이제 지난번에는 한 뭐 70, 80%밖에 정리를 안 해요. 오늘은 이제 다 정리가 끝난 거예요. 살도 붙이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선생님 저는 두 문제 맞히고 싶어요. 그러면 저기 몇 페이지로 다시 가요? 자, 두 문제 맞히고 싶어요. 그러면 24페이지로 가서. 자, 24페이지.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그러면 지적 공별 등록상에서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축적은 축도장, 면장, 계사장, 경계 그러면 도면, 도각선, 도면, 도각선의 수치, 도면, 도면의 제명, 도면, 그 다음에 색인도, 지적기준점의 이치, 건축물과 구조물의 이치, 경계점 간의 거리는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좌표가 모이면 뭐가 돼요? 부호, 부호가 모이면 보도, 소유자는 소대장, 소유권의 지분은 지대공, 대지권 비율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건물의 명칭은 어디에만? 대지권 등록부에만. 도면은 뭐가 없다? 고장이 없다. 공대는 도면 번호가 없다.
그러면 이것만 암기되면 두 문제는 일단 확보가 된 겁니다. 일단 두 문제 맞고 싶다 그러면 이 두 문제를 이렇게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이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우리 기출 문제를 풀어볼 때 이걸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강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지적 공부는 세 문제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지난주에 배운 게 몇 문제냐 봐봐요. 지난주에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지방, 지목, 면적, 경계. 그럼 최소 4문제 확보될 거예요. 오늘 지적 공별 등록상 2문제. 몇 문제? 6문제 확보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맞추러 이제 가야죠. 그러면 3장으로 이제 가보죠. 자, 3장으로 가니까 무슨 이동이 있죠? 토지 이동이 있네. 제가 뭐라고 그런지 한번 봐봐요. 자, 토지 이동.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은 반드시 암기하세요. 반드시 암기하라고 그러잖아.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은 반드시 암기하고 가야 돼, 이번 달에. 이 이자가 무슨 이자다? 다른 이자다. 그러면 토지 이동이라는 특징은 뭐예요? 토지의 표시를 딱 이렇게 나와야 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이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붙이기라.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런 질문을 요구하는. 이거 무슨 이자예요? 다른 이자죠. 그러면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봐봐요. 여기 무슨 미자? 쌀 미자. 쌀을 다르게 먹으면 쌀을 먹어서 다르게 나온 거. 이게 똥분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똥이야, 똥이에요, 똥. 자, 그러면 쌀 플러스 다르니까 뭐 이게 똥분자가 돼. 그래서 분묘 그럴 때 이게 똥분자가 되는 거예요, 분자. 이게 무슨 미자예요? 쌀밀자. 그래서 쌀밀자는 뭐라고 그래서 8, 더하기 8이야. 그래서 쌀을 밥을, 벼씨를 뿌려서 쌀을 밥을 먹는데 농부들이 88번이 손이 간다 해서 쌀미자가 8 더하기 8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나이가 미수다 그러면 쌀미자거든. 미수는 몇 살이? 88세가 되는 거야. 88세. 그러니까 쌀 한 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쌀 한 톨이. 제가 집사람 딴 거는 다 용서가 돼요. 그럼 뭐는 용서가 안 돼? 음식 버리는 것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음식을 잘 안 버려요. 집에서는. 음식 버리는 건 용서가 안 됩니다. 딴 거는 다 버려도 돼. 옷도 버려도 되고 신발도 버려도 되는데 요 쌀은 버려서는 안 돼. 밥은 버려. 얼마나 봐봐요? 8 더하기 8. 얼마예요? 농부들이 손이 88번이 가니까 쌀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둬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셔야 돼. 봐봐요. 토지이동이라는 이자는 무슨 이자? 다른 이자. 여기는 뭐예요? 새로 이전한다. 새로 등록이 뭐예요? 신규 등록이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새로 달라진 게 아니죠. 달라진 게 아니죠. 새로 생긴 거잖아. 그러면 신규 등록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다. 이유는 법률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과거의 지문 한번 볼래요? 이 신규 등록이 한번 왕따를 당했었어요. 과거의 토지 이동의 개념은 이겁니다. 봐봐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이게 과거 조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냐? 드디어 신규 등록이 토지 이동 사이에서 빠졌습니다. 왜 빠졌어요? 읽어봐요. 토지 이동이란 뭐라? 토지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 그러면 새로이 정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거든. 그러면 이건 틀린 지문이다 아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지금 현행의 토지 이동의 개념은 토지의 표시를 제가 그래서 1. 새로이 정하거나 2. 뭐예요? 변경 3. 말소하는 것. 이렇게 이제 지문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자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생각을 하나 해줄 게 있어요. 이제 그럼 봐봐요. 자, 요 토지 이동 밑에 뭘 깔고 있어요? 이걸 깔고 들어가야 돼. 사실이라는 걸 깔고 들어가야 된다. 토지 이동을 보면 이게 사실이구나. 그러면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여기 사실이란. 그러면 토지 표시사항에는 뭐가 있다? 토지와 지방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봐요. 자, 시라를 가지고 있으면. 자, 눈이 가지고 있으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변경? 자, 요거. 토지 표시 변경. 그럼 지방 변경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야. 눈을 가지고 있다면 눈을. 그래서 어제 하도 이제 여기저기 옮겨다니까 제가 뭐라고 썼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학원에 갔더니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눈이 보시니까. 눈이 백내장이 왔거든요, 이제. 백내장. 녹내장이 아니면 다행이에요. 백내장은 괜찮아요. 녹내장은 실명이니까. 그건 실명이니까. 그러니까 백내장이야 뭐 다, 그러면 스마트폰 빨리 보면 뭐가 와요? 백내장이 빨리 옵니다. 왜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그래요.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을 잘 보라고 해요. 무슨 변경? 지방 변경. 자, 그러면 토지 표시 변경.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봐요. 토지 표시 변경. 그럼 지목 변경도 토지 이동.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생각하세요, 이제 100%다 정답이 나와야 돼요. 합병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또 아니라네, 또 아니라네. 합병을 생각해보라니까. 몇 필지? 두 필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요 속에는 면적, 경계, 좌표를 깔고 들어가거든. 합병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러니까 토지 이동 사유는 외울 게 없어요. 외울 게 없지만 토지 이동의 개념은 외우라는 거야. 토지 이동의 개념. 토지 이동의 개념은 토지의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법을 그래서 형님들한테 이렇게 온다고. 자, 봐봐요. 자,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분할, 그 다음에 합병,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죠. 합병,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목 변경, 자, 축척 변경. 자, 이렇게 해서 강사들이 이렇게 외우라고 한다고. 읽어봐요. 신등, 분합, 지축. 이거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신규 등록은 새로이 정하니까 토지동사유잖아. 등록 전환은 왜 토지동사유가 될까요? 임에서 토로 가잖아. 그럼 머릿속에 정강석화처럼 나와야 돼. 임에서 토로 가니까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상칠이 자 등록 전환 되니까 7번으로 되거든. 그러면 뭐예요? 자 지번이 달라졌죠. 지번은 뭐예요? 토지 표시잖아. 그러면 등록 전환은 무슨 변경? 토지 이동 사유가 되나. 외울 필요가 없죠. 결론적으로. 그럼 여기 봐봐요. 몇 필지인지 한번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하나 써요. 분할이죠. 분할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이다. 뭐예요? 면적, 경계, 좌표. 무슨 표시? 토지 표시. 그럼 분할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다. 축척 변경도 토지 표시를 결정해야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자 도시개발사업지역은 어떨까요? 도시개발사업지역도 토지 이동 사유다 아니다? 아 생각해봐. 몇 필지? 몇 필지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싹 갈아엎어. 그렇죠? 토지 표시가 달라질 수 있네. 그럼 결론적으로 도시개발사업도 넓게 잡아서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다. 그렇게 벌고 가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항상 요 관계는 그러니까 요걸 외울 게 아니라 토지 이동의 개념을 좀 외워달라는 겁니다. 외워달라. 그러니까 눈을 좀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그래서 맨날 민법 시간에는 뭘 이야기해? 읽어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읽어봐요. 자, 이걸 읽을 때, 이걸 읽으면 안 돼. 계약권 계약이라고 있는 게 아니야. 여물 계약이라고 있는 거야. 물건을 인도를 요하는 거니까. 그럼 26대 때 계약권 계약은 낙선 계약이다. 어때? X. 무슨 계약? 여물 계약이야. 여물 계약.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대물 변제가 나오잖아. 대물 변제. 그렇죠? 여물 계약이라는 거야. 보증권 계약, 여물 계약이야. 현상 광고도 물건을 현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상 광고도 무슨 계약이다? 여물 계약이야.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 천천히 풀어야 돼? 빨리. 그러니까 여물계약은 대표적으로 현대개보 이렇게 잡으라는 거야. 현대개보. 지금 빨리 푸는 사람이 그러면 쉬운 거는 빨리 풀고 어려운 거에다 시간을 세이브해서 그걸 생각을 많이 해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기가 모의고사 풀 때 한번 시간을 제로해요. 민법을 자기가 50분 안에 40문제를 푸는지 못 푸는지 그거 테스트 해보라고. 그러면 만약에 40분 안에 문제를 다 못 풀면 뭔가 방안이 있어야죠. 그러면 방안은 딴 게 없어. 긴 지문을 지우는 연습을 해. 5분 동안. 나는 안 푼다. 나는 안 푼다. 나는 안 푼다. 나는 안 푼다. 나는 안 풀어. 안 풀어. 선생님 싹 지워지는데요? 아이, 그러지 말고. 긴 문제는. 그러면 실제 시험은 싹 지우고 나면 25개 정도가 짧은 문장이야. 25개, 6개. 그걸 미리 한번 싹 풀고. 긴 문제는 시간 남을 때 뭐다 푸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연습을 해. 우리 노량진 형님처럼. 자기는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다 못 풀어요. 학개론은 풀고 나면 민법 13문제밖에 못 풀어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딱 주워.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제가 시험장 가는 데서 시간 재면서 제가 할 수 없잖아.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옛날에 교통사고 난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뇌가 다쳐서. 이 사람은 학교론을 먼저 풀면 학교론은 60점이 넘고 민법은 10점대야. 그러면 민법을 먼저 풀고 학교론을 푸는데 또 뭐예요? 민법은 60점대가 나고 또 학교론은 또 10점대야.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라고 그래? 그러면 다 풀지 말고 30문제씩만 풀어. 30문제씩만 풀어. 그러네. 30문제만 풀어. 합격했어요. 그래서 합격했다라는 거야. 교통사고 나니까 이게 둔하니까, 동작이 둔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30문제는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죠. 근데 그래도 30문제 푼 거 중에서 제대로 좀 그래도 신경 써서 풀었잖아요. 그러면 빨리 30번 문제 뭐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요. 1번이 많다, 2번이 많다, 4번이 많다. 보니까 5번이 없어. 그럼 몰빵, 10문제 나오면 몰빵, 5번으로 쫙 몰빵을 하는 거야. 그 중에 3개라도 맞는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피하다고 어떻게 적어요? 1, 2, 3, 4, 5, 1, 2, 3, 4, 5.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분은 봐봐요. 이분은 그런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자기는 도저히 순발력이 안 된대. 싹 지웠어요. 몇 문제 풀었어요? 25문제에서 6문제 풀었잖아. 몇 문제 남았어? 14문제에서 14문제 남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러면 빨리 확인하라고 그래서 24문제, 5문제는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라고. 없는 번호를 몰빵을 하라고 그랬다고. 70점 이상으로 합격을 했어. 전 과목이.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공부해서 다 못 풀어서 떨어지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라고. 저는 판단을 못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와서 묻지 않는 지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점에는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봐봐요. 이렇게 시험 문제 풀어서 봐봐요. 지적은 빵점 맞아도 돼, 안 돼? 돼. 왜? 아직 암기가 안 됐으니까. 공법은 빵점 맞아도 돼야 돼. 돼. 아직 암기가 안 됐으니까. 근데 중개사법하고 등기법하고 민법은 빵점 맞으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수업 들었으니까 약간의 이해는 됐거든. 이해해서 푸는 문제들이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봐봐요. 지적은 빵점 맞아도 돼. 금방 올라가, 점수. 금방 마음만 먹기에 달려있어요.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만 먹기에 달려있어.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요. 공법이 문제가 제일 쉬워요. 따지고 보면. 공법은 문제를 안고 와. 문제를 안고 와. 그냥 답이 딱딱 떨어져요. 딱딱 떨어져요. 답이. 애우놓으면, 숙지되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 우리 공법 교수님 뭐라 그래? 888 계산하라잖아. 그게 실질적으로 맞아. 그래서 가끔가다 888은 안 맞더라도 기억이 만약에 1번 지문이 7개면 나머지에서 9개 요 정도 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 맞아. 그래도 비율은 어떻게 맞춰놓는다고. 근데 모의고사는 봐봐요. 모의고사는 1번이 그냥 강사가 출제하니까 1번이 15개도 있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어려워. 진짜 시험이 어려워요. 모의고사가 어렵다는 거야. 쉬운 문제도.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으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시험장 가서 왜 어렵느냐? 이게 환경이야, 환경. 시험장 가서 환경을 뜨니까, 덜덜덜덜 뜨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이 대처한 사람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시험에 강해야 돼. 근데 저는 큰 시험에 강해 약해요. 약해요. 큰 시험에 되게 약해요. 저도 뭐에 한번 덜덜덜덜 떨어요. 되게 뜨는 편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그 피가 어디로 가? 아들한테.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국가에서 공정해주는 자격증을 시험을 보도록 자꾸 그런 하는 거야. 컴퓨터 자격증도 따고, 요것도 따고. 그럼 봐봐요. 걔가 시험 보면 뭐예요? 손바닥에 땀이 나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면 땀이 뚝뚝뚝뚝 떨어져. 그 정도예요. 그래서 요 체질을 한번 개선해보자. 지금 요즘 개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또 나이가 먹으면 또 이게 땀이 안 나면 또 문제잖아요. 많이 나도 문제지만 한번 나중에 이제 개선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아직 젊으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나름대로. 자, 그래서 이제 눈으로 자꾸.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읽어봐요. 25회 때 기출문제로 갑니다. 읽어봐요. 권리 변경이거든. 소유자 변경, 권리 변경이야. 토지 표시 변경이 아니잖아. 그럼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거. 무슨 변경? 소유자 변경.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가면서 눈으로 자꾸 그마다 읽어가는 거, 눈으로 읽는 연습을 해두라는 거예요. 눈을 읽게 되면 머리에서 이해가 되는 가거든. 그렇죠, 면에서.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번 달에 외우고 가야 돼.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사실. 읽어봐요. 사실이 변동되면 어디로 알려줘야 돼? 등기소에. 봐봐요. 등기소에 알려준다. 별 의미도 없어. 알려준다. 등기소에 알려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유식한 말로 한자로 번지니까 뭐예요? 이걸 촉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촉탁? 등기 촉탁이야. 그러면 사실관계의 변동은 무슨 촉탁이 발생한다? 등기 촉탁. 등기를 촉탁하면 어디가 툭 바뀌어? 표제부 등기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한국 사람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강제. 그래서 표제부는 1개월. 이렇게 되는 거야. 1개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걸 깔고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면 요 관계에서는 이제, 그러면 요 관계에서 이제 등기 촉탁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깔고. 등기 촉탁. 그럼 봐봐요.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요거는 보는 순간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권리사실, 사실 표시도 사실. 그럼 표시 그러면 사실 관계, 등기 촉탁으로 떨어져. 근데 여기서 아일러니한 게 돼 있어요. 새로이 정하죠. 새로이 정한 것은 원래 달라진 게 아니잖아. 근데 신규 등록은 뭐다? 새롭게 만들어졌죠. 그럼 현재 상태에 대상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등기로 알려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에서 마다 제외.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등기 촉탁에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잡아가면서 이제 그러면 요게 이제 요 관계 속에서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죠. 자, 그러면 토지이동이라는 것만 토지의 표시 딱 잡아야죠. 자, 새로이 정하거나 그 다음에 변경 또는 하는 거, 말사하는 거. 그러면 암기할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밑에 있는 사유. 외울 것도 없어. 토지이동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애우는 게 이제 이상한 거야. 애우는 게. 그러면 그 밑에 토지이동과 관련돼서 토지이동의 종류별 특성 찾았어요. 네, 신규 등록 잡아봐요. 며칠? 60일. 청량하고 결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외울 필요도 없어. 신규 등록은 새로운 실자니까 결번이 뭔데? 지번이 없어지는 거. 그러면 등기 촉탁 뭐다? X다. 그러면 봐봐. 신규 등록은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봐봐요. 등기 촉탁에 뭐 된다? 제외. 그게 하나의 논점이야. 결번. 여기. 그러면 등록 전환은 봐봐요. 다 있네. 등록 전환은. 자, 분할은 뭐예요? 거기 세모가 행강편이죠. 자, 그러면 거기 합병은 뭐예요? 자, 신청이 세모가 행강편이고 청량해야 하네. 안 하죠. 그러면 작년에 그게 출제된 거잖아. 또 한 병은 청량해야 된다. 어때요? X. 그죠? 자, 지목 변경은 경계가 달라져서 안 달라져서? 안 달라졌죠. 그러면 X네. 청량 X. 결번이 발생할 특이 없고. 해면성 말소. 육지가 바다로 된 경우. 뭐예요? 며칠? 90일. 일부가 잠겼으니까 경계가 새로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러니까 그때는 청량해지고. 전부일 때는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전부가 잠겨야 결번이 생기죠. 일부가 잠기면 결번이 발생할 특이 없죠. 자,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육지가 자기 떡이 바다로 돼서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아. 국가가 와서 수술해내라고 그러면 열받잖아. 그러면 수술에는 첨부하지 않는다는. 그러면 우리 27회 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16회 때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육지가 바다로 된 경우 지적청량 수수료를 징수한다. 어때? X. 그때는 뭐다? 면제된다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머릿속에 잡고 이제 하나씩 이제 치고 들어가야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도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러면 봐봐요. 첫 번째 신이네. 신자 무슨 신자? 새로운 신. 그러면 요 위에다 창설적 효력이라고 써놓으라고. 창설적 효력. 왜 창설적 효력이냐? 지적공부가 최초로 창설되니까 창설적 효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무슨적 효력이 있다? 창설적 효력. 창설적 효력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창설적 효력이 있다. 읽어봐요. 등기 촉탁 X. 자, 그러면 등기 촉탁 X고 그러면 신규부는 신규 등록은 창설적 효력이 있으니까 어때요?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들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대표 선수 등기부 X가 되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된 사람은 한번 봅시다. 신규 등록은 청량해야 하네. 하겠죠. 등록을 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의뢰해? 지적청량 수행자한테. 그럼 지적청량 수행자가 청량을 돼서 검사는 누구한테 받아? 지적소관청이 검사 받잖아.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뭘 가지고 있어? 결과물을 가지고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청량성과도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요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뭐예요? 국민들에게 고청 분담을 들어준다 해서 모든 각종의 서류들 불필요한 자료를 없애버려라. 그래서 청량성과도 김대중 대통령 때 삭제를 해버렸거든. 가지고 있는데 뭘 첨부를 하냐? 그래서 청량성과도 없애버려라. 그래서 X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그러면 요 세 개를 가지고 문제를 꾸려나가는 사람. 이게 이제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은 무슨적 효력? 창설적 효력. 읽어봐요. 등기 촉탁 제외. 그럼 이건 뭐예요? 23회 때 나왔으니까 올해 출제 가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신규 등록은 오늘 5점이 나올 가능성이 커. 봐봐요.
요거 하나 나올 수 있죠. 독자적 문제로. 그럼 올해 이제 신규 등록에 첨부 서류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5점이 나올 가능성이 커.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놔야 돼요. 신규 등록은.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면. 자, 지난 26개 때 뭐가 출제됐어? 복구 자료가 출제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신규 등록에 첨부 서류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머릿속에 완전히 부팅해놓고 다음 단계로 가자고 이제. 봐봐요.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그러면 의로 가서 3번을 조심해봐야죠. 자, 2번, 3번. 자, 의에서 선등록 후 등기 원칙상 등기 촉탁 X 현관편 딱 전하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신규 등록은 신자가 무슨 신자? 절월신자. 그럼 현재 상태에 소유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적소관청 직접 조사 등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2번, 3번 정도 그 정도 한번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O, X. O가 많아요? X가 많아요? X. 그러면 X를 외우는 게 낫잖아. 그럼 청량성과도와 등기사항 증명서. 요거네요. 요걸 한번 확인해 놓고. 그러면 다음 중 올해 이제 문제 하나 만들어주면 신규 등록 시 첨부 서류가 아닌가. 그래서 등기부 아니면 청량성과도를 나올 거. 아마 형님들을 좀 어렵게 출제한다면 떨어뜨리면 청량성과도를 집어넣을 거고 그냥 붙이려고 그러면 등기부를 집어넣을 거고 등기 필정이나 등기부를 집어넣을 거고 대비를 조금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정도 의미.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기타로 가서 신규 신청 의무 며칠 60일 청량하고 결번 X 다시 잡고요. 등기 촉탁 X 지적 공부 수수료 O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결번 X와 등기 촉탁 여기 가장. 한번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신규 등록 시 관련된 설명을 찾아라. 관련된 틀린 설명을 찾아라. 그럼 1순위는 뭐부터 찾아? 이걸 찾아요. 2순위는? 3순위는? 이걸 찾으면 거짓 맞아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걸어서 보는. 그렇게 이제 잡아. 근데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났어요? 일주일 지났죠? 자, 일주일 지났습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뭐라고 써놨어요? 신규 등록 지번부여. 기억나요? 원칙. 또 다 까먹었다.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과. 또 다 까먹었다. 예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우리 채시 있죠? 채, 멀려. 그렇죠.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이거는 뭘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이렇게. 채, 멀려. 그거는 뭐 지번부에서 배웠으니까 이걸 믹싱을 하나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요걸 알고면 이제 신규 등록은 모의고사도 안 틀리고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약간. 그래서 요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신규 등록 없어. 근데 올해 2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해서 대비를 해놓으라고. 요거 하나, 요거. 그래서 대비를 좀 해주라는 거. 자, 그러면 3번에 무슨 전환이 있죠? 등록 전환이 있네. 자, 등록 전환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봐봐요. 등록 전환은 봐봐요. 등록 전환은 뭐라고 그러는지 하면 개념을 반드시 외우세요. 개념을 반드시 외우세요. 개념을 반드시 외우라고. 개념만 반드시 외우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부팅이 되는 거야. 나오는 거야. 그러면 등록 전환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현관편 전화가 어디에서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록 전환은 그러면 읽어봐요. 임에서 어디로 가는 거? 토에서 가는 거.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반드시 외워놨으니까 임야가 비싸, 토지가 비싸. 토지. 그러면 토지의 효율도를 높이네. 그러면 그거는 쓸 필요도 없네요. 그러면 우리 축적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그럼 임야도는 몇 분의 1? 6,000분의 1. 지적도는 1200분의 1. 그럼 대에서 소로 가서 소에서 대로 갔어요. 소에서 대. 그럼 정밀도가 높아진다라는 거네. 그러면 외울 필요도 없고.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정밀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골라라. 무슨 전환? 등록 전환. 이렇게 문제가 빠져나간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봐봐요. 또 착상할 거는 임에서 토로 갔죠. 임에서 토로 갔죠. 근데 임에서 토로 가니까 6,000분의 1에서 몇 분의 1로? 1200. 그럼 축적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수반하죠. 임토로 가니까. 자, 봐봐요. 또 하나는 임야에서 토지. 임야를 한자로 건지만. 임야를 한자로 건지만 땅. 토지도 하나로 그러면 땅이야. 한번 봐봐요. 임토로 갈 때 땅이 땅으로 갈 수 있고 땅이 아닌 것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목 변경은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맨날 등록 전환을 세뇌 교육을 뭐 하는 거예요? 개념을 세뇌 교육시키는 거야. 임에서 토, 임토.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자 논점을 하나 잡았으니까 자 또 하나 봐봐요. 그러면 지목 변경을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이제 논점이죠.
그러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것은 외울 필요가 없네.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등록 전환되는 걸 암기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임에서 돌아갔어. 임에서 돌아갔어요. 임에서 돌아가면 청량해야 하네. 하죠. 근데 허용 범위가 없어. 이내다. 그러면 뭐예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이거로 그대로 등록하면 되잖아. 그러면 허용 범위를 초과했어. 그러면 허용 범위 초과. 이제 한 단계를 더 생각해봐요. 지적청량 수행자일 때 의뢰를 해서.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가 누가? 지적소관청에게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검사를 받으면 결과물이 누가 있어? 지적소관청이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직권으로 고쳐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는 그대로 등록하면 되고 허용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다. 없어. 이제 그걸 관련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꼼꼼하게 외워서 이제 문제에 갖다 붙이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 그러면 봐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등록 전환은 반드시 올 거는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대장, 지정으로. 그러면 산칠이 7번으로 갔죠.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토지동사이고. 그러면 지번 변경을 가져왔으니까 권리관계, 사실관계. 사실관계. 그럼 등록전환은 무슨 사유가 발생해? 등기, 적탁 사유가 발생한다. 신청기간은 며칠? 60일. 이렇게 지금.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생각해서 이제 반드시 외울 게 하나가 있죠. 그러면 이번에 가니까 축적 변경은 언제나, 축적 변경은 수반이라고 써놨지. 언제나라는 말을 안 써놨죠. 그럼 좀 이따 다시 볼 거고요. 3번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 이내에다 행간편 써놓고. 그러면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이 말은 그대로 저는 그대로 등록하라는 소리죠. 허용범위 초과 행간편 써놓고 툭 치면 어디로 가? 직권. 그러면 올해 직권 정정이 나올 가능성이 100%거든. 그러면 요 초과는 직권 정정으로 연결해서 출제갈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초과는 무슨 정정? 직권 정정. 그럼 15회 때 갑시다. 15회 때. 다음 중 15회 때로 갑니다. 등록 전환 시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허용 범위 초과는 소유자 신청 정정에 한다. 그때 X. 무슨 정정? 직권 정정이다. 자, 이제 안 되면 잇몸이라도 먹어야죠. 그러면 허용범위 초과 가면 초직, 초하면 직, 초하면 직. 그래서 직관. 그렇게 이제. 자, 그러면 대상으로 가서 지목 변경 수반. 그래서 지목 변경 수반은 조심할 단어가 하나 이제 살을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임야를 한자로 건지면 산. 그래서 산지관리법이에요. 산지관리법 하나 써놔요.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써놓고 행간편 딱 쳐놔요.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이야. 산지관리법. 그래서 만약에 국계법이 나온다면 국계법 형질변경 나오면 그때는 지목변경입니다. 그러면 산지관리법은 뭐예요? 그때는 형질변경 등록전환이야. 여기 봐봐요. 산자가 무슨 산자예요? 이게 임야가 산이잖아. 그러니까 산지관리법.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착상해 놓으면 돼. 자,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뭘까요? 눈치 넣어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바로 산지야. 산지관리법. 이걸 제일 잘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다? 산을 항폐하게 한 거다. 항폐한 땅. 그래서 그거는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산림이 운착한 거는 다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헐 벗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권 유리는 많이 했지만 그건 하나는 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좋은 거는 잘했다고 그러고 못한 거는 못했다고 딱딱 정오표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바로 그의 경제를 부흥시킨 게 아니라 그래서 산을 울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산 나무 하나 짧으면 영창 같습니다. 음했었거든, 그때 옛날에는 음했었거든. 산지. 그거 하나는 참 잘한 거예요. 옛날에 박 대통령, 그죠? 박정희 대통령과는. 한번 경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산이 살아야 사람이 삽니다. 사람이 살아야. 그래서 산지관리법. 그래서 나는 또 틀리기만 해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형질변경은 등록전환 대상 토지다. 이러면 틀려요. 뭐예요? 지목변경이야. 국계법은. 산지관리법이 뭐라는 거다? 등록전환이야. 그러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거 행간편 써놓고 이 세 개는 매년 출제가 돼. 세 개 지문은. 그러니까 그 1, 2, 3을 묶어서 이제 암기 코드를 만들어 놓으라고 이거는. 자, 대부분에서 줄 쳐놓고 대행간편. 자, 도시군 관리계에서 줄 쳐놓고 도. 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 줄 쳐놓고 사. 그래서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않는 거.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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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차피 객관식이 주관식이 객관식.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자꾸 보면 볼수록 늘어난다는 거야. 만약 객관식이니까 시각적으로 이제 자꾸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꾸 시험에 임박할수록 자꾸 어때요? 머리가 자꾸 허해져요, 안 해져요? 허해져요. 왜 그래요? 왜 자꾸 시험에 임박할수록 자꾸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머리가 허해져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돼서 다 빠져나가서 그래. 이해가 돼서 다 빠져나가서. 그래서 봐봐요. 벌써 와서 자랑해요. 선생님, 저 뭐 자꾸 머리가 드는 게 없어요. 저 미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결과가 좋은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정 시험적으로 갈수록 뭐예요? 자꾸 머리가 허해져야 돼. 그리고 떨림 현상이 하나 생겨야 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떨려. 그러니까 머리가 허해져요. 100% 합격입니다. 그 증상이 2개가 나와요. 근데 왜 그러면 안 떨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공부가 안 됐다라는 거야. 가서 찍자. 뭐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 그러니까 공부가 된 사람 혹시 공부해야 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는 뭐예요? 자꾸 떨리기는 한데 머리가 안 비어요. 그러면 50대 50이야. 그날 컨디션이 무진장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2가지 증상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객관식이잖아. 시각적으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대도사, 교통정리하라고.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행절 변경. 요 대도사가 나오면 끝에 봐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대도사. 그래서 요 대도사. 객관식이니까 눈에 익혀놓으라고요. 그래서 대도사.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신청 의무 며칠 60일, 청량 O, 결번 O, 등기 적답 O, 그래서 지적정리 수수료, 크게 문제될 거는 없네요. 그러면 이제 등록 전환은 그러면 장난칠 때가 따끔 끝내네. 허용 범위 초과와 허용 범위 이내.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면서 등록 전환되는 거와 수반하지 않으면서 등록 전환되는 거. 그러면 수반할 때 특히 조심할 거 산지관리법. 그러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거 읽어봐요. 대도사.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분할까지 하고, 우리 이제 또 이론 강의는 또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분할입니다. 자, 분할과 관련돼서는 자꾸 우리 형님들이 제일 취약한 게 분할이에요. 분할. 그런데 분할을 왜 취약하느냐?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개매수. 자, 김혜수입니다. 자, 2주 전에 뭐 백상 나와가지고 그때 옷이 너무 이쁘더라고, 옷만 이뻐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김혜수가, 자, 이렇게 분할합니다. 분할하고 안 하고 누구만? 그래요, 김혜수 마음이야. 그래서 60일과 관련돼서 이게 하나 논점이 돼. 김혜수 마음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라는 거야. A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의미하느냐? 봐봐요. 뭐라고? 이거는 임의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읽어봐요. 이때는 분할 신청할 수 있다. 요거는 뭐예요? 의무적이야. 의무적.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분할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가 하나가 있어.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가. 그거는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해를 한번 해봐요. 지목하고 연결됩니다. 자, 요건 누구예요? 김혜수입니다. 김혜수가 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땅이 넓어요, 좁아요? 넓죠? 김혜수가 그래서 요 잘라서 주차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자, 김혜수가 주차 작업하면 뭐였죠? 차 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다 갖다 드리려고. 그렇죠? 갖다 드리려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주차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레벨에 두면 법상 지목이 하나 있고 사실상 지목이 있죠. 근데 한 필지에는 몇 개 지목이 있어야 돼? 1개 지목이 있어야 돼. 근데 법상 지목, 사실상 지목이 있어. 근데 그러면 김혜수가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강제해야죠. 때려, 안 때려? 이쁜 애를 어떻게 때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로 때려야지. 그때는 뭐예요? 분할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읽혀주면, 그럼 눈으로 익혀보면 되겠네? 자, 몇 필지? 한 필지. 일부에 전부에. 일부. 무슨 변경? 행질 변경. 이때는 분할 신청하여야 한다. 60일 제한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한 필지에는 몇 개의 지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목. 그래서 일필일목의 원칙을 뭐하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가서 이제 그러면 대상 토지가 논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상 토지는 신청 의무 O 있죠? 그러면 한 필지 일부야 전부야? 일부에도 행강편, 행질 변경 행강편. 이때는 60일 신청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신청 의무가 없는 거 임의적이죠. 그럼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때는 할 수 있다. 토지 형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한 경우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의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위 등을 받은 경우 이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요거는 의무적이 아니라 임의적이야. 그러니까 어떤 이제 행님들이 제일 지금 어떨 때는 하여야 한다고, 어떨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되게 이제 당황스러운 거야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형님들을 떨어뜨려 보자고. 자 봐봐요. 한 필지 일부가 소유자 변경 시에도 60일 분할 신청해야 된다. 어때? X 소유자 변경이 아니라 행질 변경이야. 행질 변경. 이때는 그러면 일필일목의 원칙을 뭐하기 위해서? 관철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첨부 서면에 외울 게 하나도 없어. 봐봐요.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분할 허가 동그라미. 허가가 있으니까 허가서. 그러면 이번에 판결이 있으니까 판결서. 그러니까 등기 3번은 봐봐요.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행질 변경. 행질 변경 줄 쳐놔봐요. 행질 변경이 무슨 변경일까요? 지목 변경. 그럼 그 밑에 뭘로 빠져?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각적으로 익혀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분할가 있어서 인지할 거는 자꾸 요 60일을 인지하는 거예요. 60일은 원칙적으로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 예외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분할이 나올 때는 자꾸 생각을 해. 60일가. 요때는 할 수 있다. 요때는 하여야 한다. 요때 하여야 한다가 뭐예요? 한 필지 일부가 행질 변경. 다음 중 분할 대상 토지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부동산 전부가 행질 변경. 그때는 분할 대상 토지가 아니죠. 그때는 무슨 변경? 지목 변경이겠지. 일부가 행질 변경이야 잘라내버리잖아. 그래서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접근해 주셔야 돼요. 자, 분할과 관련돼서는 그게 바로 60일간 원점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고 나머지는 뭐 내버려둬도 됩니다. 내버려둬도 돼요. 근데 간혹가다 거기 한번 봐봐요. 몇 번을 보냐면 질문이 간혹가다 들어와요. 그러면 2번을 가봐요. 2번. 지상 경계점에 한 경계점 표지를 설 때 표지를 설치하는 경계 결정 찾았어요? 예,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1번에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 사업자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뭐 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하고 하는 경우. 분할. 여기 한번 봐봐요. 뭐가 생겼어? 그럼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뭐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뭘 표시를 해놓을까요? 우리 만약에 이걸 분할해 주세요. 그러면 뭘 표시해 놓을까요? 빨간 걸로 점 찍어 놓고 그게 경계점 표지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외울 필요도 없어. 분할하면 지상 경계가 생기니까 지상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뭐다 청량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쓸데없이 외우지 말고요. 이거부터 외우라고. 자, 원칙. X입니다. 원칙. A는 하여야 한다. 요게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행질 변경. 자, 거기까지 일어나고요. 혹시 뭐 기출문제 안 가져왔던 사람은 좀 같이 옆좌석 한번 보면 되고요.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